주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스포츠 하이라이트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연이은 부상 악재에도 선두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사실 굉장히 걱정이 좀 컸었던 한 주인데요. 네. 좀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SSG 랜더스를 상대로 홈에서 3연전을 치른 뒤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삼성 라이온즈와 원정 경기를 떠났습니다. 좀 지난 주말부터 미편성과 우천 수년 등 이제 추가 편성된 일정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는 좀 일정이 띄엄띄엄 잡히는 시기입니다. 네. 먼저 SSG에게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챙겼고요. 삼성에게는 2승을 가져오면서 좀 선두다운 모습, 굉장히 강력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승패 마진이 플러스 3에 이르면서 6할 승률도 복구에 성공을 했고요. 네. 이 2위인 삼성 라이온즈와 승차도 5.5경기에서 6.5경기로 벌리는 데 성공을 좀 했습니다. SSG를 상대로는 그 화끈한 방망이가 위닝 시리즈의 요인이었다고 얼마나 잘 쳤습니까? 네, 먼저 2승을 선점하면서 순조롭게 주중 3연전을 좀 풀어나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타선의 힘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예. 먼저 화요일 경기에서는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하는 집중력이 눈에 띄었고요. 1회 말에 최영호 선수의 투런 홈런, 그리고 2회 말에 변우혁 선수의 적시 2루타, 박찬호 선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일찌감치 4대0 리드를 잡았고요. 예. 4회 말에 김선빈 선수의 안타를 시작으로 이우성 선수의 내야 안타, 그리고 변우혁 선수의 안타로 무사 만루 기회를 잡은 뒤에 갑작스럽게 좀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일단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예. 5회 말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좀 계속해서 왔다면 노게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결과는 모두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안 되죠. 이기고 있는데. 네. 그래서 걱정이 컸는데 예. 보통 중단 30분 후에 그라운드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극적으로 한 27분, 28분 정도 지난 후에 비가 멈췄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정비를 하고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예. 52분 멈춘 뒤에 재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선수들도 좀 지치겠어요. 할 때 그냥 쭉 해야 되는데. 그쵸. 사실 투수들도 그렇고 타자들도 그렇고 이제 비가 와서 경기가 중단되면 그 기다림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투수들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변수가 생기는데 예, 시간도 52분이라 지금 이번에 중단된 상태였고. 이번에는 그 변수가 약간 기아를 위한 변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SSG 랜더스가 이제 경기 재개와 함께 투수를 바꿨는데 김태곤 선수의 적시타를 시작으로 박찬호 선수의 2타점 적시타, 그리고 소크라테스 선수도 2타점 적시타를 때렸고 김도영 선수도 적시타를 때리면서 6득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10대 0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을 했습니다. 야, 10대 0이네요. 공격이 두 자릿수니까는 이제 득점으로 훌륭했고 수비에서도 보면 양현종 선수가 잘했네요. 네, 52분 중단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투수들의 부상 방지나 이제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보통 교체를 해줍니다. 근데 이 양현종 선수 약간 기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빗줄기가 잦아드는 거를 보면서 갑자기 그라운드에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대요? 이 비를 맞으면서 좀 이렇게 어깨도 돌리고 러닝도 하고 아, 몸을 푼다고. 네, 투구를 이어가겠다는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예. 이범호 감독도 이 의지를 한번 믿어줬습니다. 그래야죠. 비 오는데 나가서 몸 풀고 있는데. 네, 쉽게 내릴 수 없었을 것 같고요. 그죠? 제가 감독이어도. 네. 네, 그래서 믿어줬고, 근데 이제 오래신 여파가 조금 나타났습니다. 5회 초에 무사말로 위기를 맞았고 박성환 선수에게 5월 홈런을 내주면서 10대 4로 쫓겼습니다. 하지만 베테랑다운 경기 운영 능력이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회 말이 끝나고 6회 초 시작을 앞두고 김승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대신 몸을 풀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다시 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비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예. 결국 5회 말을 넘겼기 때문에 네. 강우 콜드 게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현종 선수는 5이닝 4실점으로 약간 좀 아쉬운 기록이긴 했지만 행운의 완투승 챙길 수 있었습니다. 예. 야, 누구에게는 잘 됐고 누구에게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러네요. 최용우 선수도 드디어 돌아왔네요. 네, 불혹의 해결사인데요. 최용우 선수가 20일 만에
옆구리 부상을 완벽하게 털고 돌아왔습니다. 이 화요일 경기를 앞두고 1군 등록이 됐는데요. 예. 앞서서 퓨처스 리그에서는 좀 홈런포를 가동하기도 하면서 완벽한 타격감 보여줬습니다. 그 이범호 감독은 최영호 선수의 1군 등록과 함께 4번 타자 그리고 지명 타자로 선발 배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믿음에 확실하게 보답을 했습니다. 1회 말 2사 1루에서 첫 타석이었는데 엘리아스 선수를 상대로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제대로 좀 신고식을 치러줬고요. 후배들은 이 최용호 선수가 복귀 첫 타석에 홈런도 치고 예. 두 번이나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영화같이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봐도 좀 영화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수요일 경기에서도 공격이 멋졌어요. 네, 1번 타자 박찬호 선수부터 9번 타자 최원준 선수까지 선발 전원 안타가 터지면서 좀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총 득점은 7점으로 그 전날에 비해서는 적었는데요. 예. 안타만 무려 16개를 때려내면서 화끈하게 좀 방망이를 두들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 관중들 열기도 엄청나잖아요. 네, 올해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께서 홈경기 티켓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주말 시리즈는 대부분 매진이었고 예. 주중 시리즈도 좋은 좌석들은 예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구름 관중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수요일 경기에 13,155명이 입장하면서 올 시즌 누적 관중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더운데 광주 시민들은 야구와 함께 여름을 보낸 것 같아요. 아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 폭염 속에서도 이 챔피언스 필드를 꽉꽉 채워주셨는데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예. 근데 당시에는 70경기 거의 막바지에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59경기 아직도 11경기 이상 남아있는데 거기서 100만 관중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102만 4,830명이 이제 타이거즈 역대 최다 관중 동원 기록인데 예. 이 기록 아마 내일 깨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몇 명까지 올 수 있는지 그걸 봐야겠네요. 올해. 네. 예. 그리고 이제 KBO 리그도 덩달아서 흥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광주를 비롯해서 5개 구장에 이날 69,559명의 관중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누적 관중 900만 904명을 기록을 했고요. KBO 리그가 900만 관중을 이룬 것이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기가 워낙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 시즌 1,000만 관중까지도 충분히 이루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1,000만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라우어 선수는 약간 좀 부진이 오래 가요. 네, 뭐 관중들은 워낙 좋은 상황인데 라우 선수 조금 아쉽습니다. 예. 이제 KBO 리그 데뷔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3.1이닝 4실점에 그쳤는데 두 번째 등판에서는 LG 트윈스에게 5이닝 1실점으로 첫 승 챙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다시 또 대량 실점이 이어졌는데요. 지난주에는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5이닝 4실점에 그쳤는데 지난주 목요일에는 SSG 랜더스에게 5이닝 5실점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이닝은 잘 채워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자꾸 이렇게 대량 실점이 나오면서 평균 자책점이 6.87까지 치솟았고요. 이 라우어 선수가 대량 실점하면서 이제 기아 역시 4대10으로 패배하면서 수입 도전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이 올 시즌 우승 도전을 위해서는 라우어 선수가 좀 위력적인 투구를 펼쳐줄 게 좀 중요한데요. 좀 빠르게 적응을 마치고 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정말 또 이번에도 그랬어요. 주말에 2위 상대로 강한 모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놀랍습니다. 2위만 만나면 거의 뭐 투타를 가리지 않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난주 목요일까지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4.5경기 차 추격을 허용하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예, 대구로 갔거든요. 그랬죠. 그 중요성 정말 컸습니다. 두 경기를 모두 내주면 2.5경기 차까지 쫓기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경기를 모두 역전승으로 장식을 하면서 좀 선두의 저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토요일 경기에서는 선발 황동화 선수가 1.1이닝 6실점에 그치면서 좀 조기 강판됐습니다. 그런데 타선이 조금씩 자주 점수를 내주면서 역전까지 이뤄냈는데요. 특히 홈런 3방이 굉장했습니다. 3회초 박찬호, 5회초 최원준, 6회초 최영호 선수가 대포를 쏘면서 분위기 반전을 확실하게 이뤄줬고요. 9대11로 뒤진 6회초에 최영호 선수의 솔로포를 시작으로 박찬호 선수의 2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의 2타점 적시 2루타가 나오면서 역전까지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멋지네요. 근데 일요일 경기에서도 홈런이 꽤 많이 났잖아요.
네, 그 턱관절 골절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정규 시즌을 마감한 제임스 네일 선수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계약을 맺은 에릭 스타우트 선수가 첫 선을 보였는데요. 이 대만 프로야구에서 올 시즌 중심 브라더스 소속으로 20경기에서 10승 5패, 1홀드 평균 자책점 2.77을 기록했습니다. 예. 특히 평균 자책점 7위, 다승 3위, 탈삼진 4위로 대만 리그 수비 지표가 대부분 상위권에 올린 에이스였는데요. 아무래도 첫 선을 보이는 경기다 보니까 완벽하게 한국 무대에 적응을 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4이닝 동안 5실점, 특히 박병호 선수에게 연타석 홈런을 허용하면서 조금 고전했는데요. 이 침체된 분위기 반전하기에 가장 확실한 수단이 홈런이거든요. 그래서 3회 말까지 0대5로 뒤졌는데 4회 초에 이우성 선수의 희생플라이, 그리고 5회 초에 최용호 선수의 적시 2루타와 나성범 선수 적시타로 3대5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예. 이 결정적인 순간 7회 초였는데요. 선두타자 김도영 선수가 좌중간 담장을 넘겼고 이어서 나성범 선수까지 우중간 담장을 넘기면서 5대5로 동점을 이뤘습니다. 예. 그리고 정규 이닝 마지막에 정말 극적인 역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9회 초 2사 1루에서 이우성 선수의 적시 2루타가 나오면서 6대5 한 점 차 승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예. 김도영 선수 그럼 홈런 지금 몇 개예요? 김도영 선수 35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0개 넘기니까 또 금세 많아졌네요. 네, 김도영 선수가 몰아서 또 홈런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네. 타자잖아요. 그때 30개 기다릴 때는 무지 시간이 안 가더니 이 9수 넘기더니 기력이 정말 대단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40 이제 내심 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남은 경기가 많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이 기록 올해 김도영 선수가 좀 이루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 예. 예상도 해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우승 레이스가 이어지죠. 네, 주중에서 6연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화요일에 LG 트윈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한화 이글스,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키움 히어로즈를 만납니다. 이 LG와 맞대결을 치르고 난 뒤에는 한화와 키움을 상대하는데 좀 이 두 팀이 모두 가을 야구권에서는 좀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아가 이제 정규 시즌 우승에 필요한 매직 넘버가 12까지 줄어들어 있는데요. 이게 기아가 승리를 할 때마다 하나씩 또 줄어들지만 이제 2위인 삼성이 패배할 때도 하나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주에 이 매직 넘버 한 자릿수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예. 광주 FC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쉬움의 연속이네요. 네, 먼저 지난주 수요일에 울산 원정 다녀왔는데요. 예.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이었습니다. 앞서서 1차전 안방에서 0대1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거나 무승부 거두면 바로 탈락인데 아쉽게도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아이고. 올해 코리아컵 도전을 마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정말 이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대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종효 감독이 K리그와 정반대로 이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비주전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꾸려갔는데 예. K리그에서는 출전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던 오우성 선수가 이 울산을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좀 눈도장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어제는 대전 원정 다녀왔군요. 네, 어제 일요일에는 대전 원정 다녀왔는데요. K리그1 29라운드 경기였는데 이 대전 하나시티즌에게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최근 3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 파이널 A 진출을 위해서는 6위 이내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좀 이 도전의 마지막 불씨를 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전 원정을 끝으로 A매치 휴식기에 돌입했는데 휴식을 잘 취하고 준비에 좀 만반을 기해야겠습니다. 예. 결과는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국가대표 발탁 소식이 있어요. 네, 광주FC의 살림꾼 미드필더 정호연 선수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이 됐습니다. 예. 홍명보 감독의 첫 명단을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올여름에 잉글랜드 챔피언십 스완지 시티 AFC로 이적하면서 유럽 무대에 도전하고 있는 엄지성 선수와 함께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월드컵 3차 예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목요일에 팔레스타인과 홈경기를 치르는데요. 이 첫 한 추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정호연 선수가 엄지성 선수와 함께 좀 멋진 경기력을 펼쳐주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소식인데요. 공개 훈련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오픈 트레이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팬 120여 명 정도 현장에 함께 하셨고요. 예. 선수들은 이제 가벼운 기본기 훈련하고 이제 팀을 반반으로 나눠서 자체 연습 경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거의 뭐 평소 훈련과 동일한 모습을 팬들에게 선보였는데요. 예. 이 훈련이 끝난 뒤에는 이제 기념 촬영과 사인 요청에 응하면서 좀 최고의 팬 서비스를 선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구단은 이제 샌드위치와 음료 깜짝 선물을 하면서 팬들에게 좀 고마움을 표현을 했는데요. 장소영 감독도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코보컵 이제 이번 달 말에 열리는데 첫 인상이 어떨지 기대를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패럴림픽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성적을 거뒀는지. 네,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새벽에 공식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선수들도 열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메달 사냥 심상치가 않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네, 탁구에서 벌써 2개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이제 광주광역시청 소속 서수연 선수가 여자 복식 WD 5등급에서 성남시청 윤지유 선수와 은메달을 합작을 했고요. 이어서 광주광역시청 소속 박진철 선수가 남자 복식 MD 4등급에서 예. 대구광역시청의 차수영 선수와 함께 동메달을 수확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에서도 예. 오늘 메달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이었는데 네. 한전 KPS 소속의 강선희 선수가 여자 단식 보치아 BC 3등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광주 선수들의 선전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응원하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스포츠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